경기 등대 2026년 6월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기 등대 소리 소식지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3종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시사 상식 정보를 점자책, 카세트 테이프, CD로 발간하는 경기 등대, 교양, 수필, 문화 정보를 카세트 테이프, CD 매체로 발간하고 있는 케인스 매거진, 경기도 및 복지계 최신 뉴스를 카세트 테이프, CD 매체로 발간하는 소리 경기, 이상 3종의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 등대 소리 소식지는 편집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 연합회에서는 홈페이지 www.eyes1004.com 웹매거진과 넓은 마을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코너, 소식지 전용 어플리케이션 경기 보이스 톡톡과 유튜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채널에서 소식지 내용을 음성 파일로 청취가 가능하오니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및 상담은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 소식지 발행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도에 경기 등대 점자 및 소리 소식지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연 8회 제작됩니다. 케인스 매거진과 소리 경기는 매달 제작하여 연 12회 발행 예정이오니 구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등대 파트별 목차 안내입니다. 파트 1은 등대 뉴스, 건강백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알면 도움되는 리빙 포인트로 구성되며, 파트 2는 솔로몬의 선택, 알듯 말듯 우리말 바루기, 쏙쏙 상식백과, 알짜배기 경제 팁, 소방 안전 소식, 편집 후기로 구성되니 구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 등대 2026년 6월호 파트 1 낭독을 시작합니다. 등대 뉴스, 광주시 소식,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기간 6월 23일 화요일까지, 결과 발표 7월 16일 목요일 예정,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위 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지 기준, 지원 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 부담 20%, 보급 예정 인원 100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 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방법 온라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 at4u.or.kr에서 직접 입력 및 신청,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주소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5층, 디지털 정보과,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본에 하람, 제출 서류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 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디지털 정보과 정보기획팀 031-760-2758, 일기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모집 기간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 학습기간 7월 6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모집 대상 광주시 등록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 장애인 건강 튼튼 체조 등 15개 과정. 수강료 무료. 교재 재료비는 학습자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 광주시 평생학습 포털 어흥 gjedu.gseek.kr 방문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중앙로 199 7층 문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학습팀 031-76-4829-8954 성남시 소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신고 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대상 모두 해당될 경우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 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임차임 30만 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모바일 가능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 제출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 2026년 7월 시민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성남시 장애인 정보화 협회 오전 10시에서 11시 컴퓨터 기초 11시에서 12시 미디어 제작 초급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스마트폰 활용 초, 중급 2시 30분에서 3시 30분 엑셀 초급 오전 10시부터 12시 ITQ 한글 자격증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파워포인트 자격증 신청 상시 방문 신청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60세 이상 성남시민 대상 과목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각 수업 과목은 3개월 과정으로 분기별로 진도 나감 문의 성남시 장애인 정보화 협회 지역번호 031-732-6884 남양주시 소식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대상 남양주 시민 누구나 내용 남양주시 및 소속기관 권한을 위탁, 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 포함해 행정처분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조사, 장기간 처리되지 않아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에 대한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시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조사, 조정, 해결 지원, 조사 제외 대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사인 간 권리관계, 시 직원
인사행정상 행위.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남양주시청 신관 3층 감사관. 문의처 감사관 031-590-2775. 용인시 소식. 치매 환자 등록 상시, 치매 안심센터 미등록, 치매 환자 등록 안내. 치매 진단받고 치매 안심센터에 미등록되신 환자분들은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받으세요. 치매 환자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등록 선물 드려요.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주민, 보호자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네이버 폼에 개인정보 입력 후 제출. 진행 절차 접수, 개인별 안내 전화 및 등록 서류 안내, 방문 상담 예약, 치매 환자 등록,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서비스 치매 치료 관리비, 실종 예방 서비스, 조호 물품 기저귀 지원, 치매 환자 가족 프로그램, 치매 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 관리, 등록 꾸러미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의 경우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처인구 보건소 031-6193-0196-0193, 기흥구 보건소 031-6193-0414-0416, 수지구 보건소 031-6193-0887-0898. 오산시 소식. 서랑 저수지 시민 힐링 공간 6월 중 정식 운영. 4월 2일 시연식을 거쳐 4월 10일부터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랑 저수지 시민 힐링 공간 음악 분수 및 경관 조명이 6월 중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음악 분수는 현재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30분간, 토 일요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오후 8시부터 30분간 임시 운영 중이며, 야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경관 조명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중이다. 한편 서랑 저수지 수변 산책로는 오색 둘레길 3코스, 노적 숲길과 연결되어 있어 산책하며 힐링하기 좋은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31번 버스, 오산역, 롯데마트, 오산대, 세교 2지구, 용수리, 보적사 입구, 세마역, 자가용 이용, 임시주차장 지고동 387-1. 안양시 소식. 2026년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재활용 나눔 장터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중고 재활용품을 거래하는 행사로 안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운영 기간 2026년 6월 13일 토요일부터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혹서기 7, 8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우천시 휴장. 장소 평촌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 평촌대로 212번 길. 참가 자격 안양시민, 안양시 거소 신고 외국인,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 종량제 봉투 10리터 미지참자는 허가 안됨. 일회용품 비닐봉투 등 사용 금지. 생분해성 봉투는 사용 가능. 물품 진열 비품은 참가자가 준비, 돗자리 등. 허가 신청 당일 현장에서 신분 확인, 신분증 지참 후 추첨 통한 자리 배정. 신청서 배부 오전 10시. 접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 취급 품목
5만 원 이하 중고 물품, 의류, 도서, 완구 등. 금지 행위, 재활용품이 아닌 경우 신제품, 식음료, 동식물 등. 판매 가격 5만 원 초과, 동종 다량 판매 등. 문의 자원순환과 031-8045-5755.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 개량 지원 안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건축물의 지붕재 등으로 사용된 성면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전자우편, 메일. 우편 접수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8층 환경정책과, 관양동 안양시청. 전자우편 ansghks321@korea.kr.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고시, 공고 참조. 문의 환경정책과 지역번호 031-8045-5686. 시흥시 소식.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 한시 확대 안내. K패스 기본형 정률형 환급률 30%포인트 상향. 출퇴근 시차 시간 이용 시 적용. 일반 20%에서 50%, 19세에서 39세 청년, 어르신 두 자녀 30%에서 60%, 세 자녀 이상 50에서 80%, 저소득층 53.3%에서 83.3%. 출퇴근 시차 시간, 해당 시간 외 이용 시 기존 환급률 적용.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저녁 7시부터 8시. 모두의 카드, 정액형, 기준금액 50% 인하. 한 달 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100% 환급. 예컨대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62,00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인하. KPS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문의 전화 시흥시 대중교통과 031-310-2754.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대표번호 안내.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 군 지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내 31개 시, 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하나의 대표번호로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1577-6668을 누르시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번호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번호로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 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접수 및 이용요금, 운행시간, 이용 대상 문의는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등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백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다? 경동맥 협착증 초기 증상. 1. 어지럽고 말이 꼬인다면? 경동맥 협착증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눈앞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지는 경험, 혹은 손발이 둔하고 저릿한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 피로나 노화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경동맥 협착증입니다. 2. 경동맥 협착증이란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분이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 이를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균형이 흔들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뇌혈류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지는 증상. 마치 커튼이 내려온 것처럼 한쪽 눈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증상은 경동맥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손발이 둔하고 저릿한 느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역시 뇌혈류 부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뇌 기능에 일시적인 혈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통증이 없어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은 혈관이 상당히 좁아질 때까지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관 건강이 상당 부분 악화된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 혈전이 뇌혈관으로 이동해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반복되는 증상.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어지럼증, 순간적인 시야 장애, 손발 저림 및 감각 이상, 말이 꼬이거나 어눌해지는 증상, 한쪽 팔다리 힘 빠짐,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뇌경색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경동맥 협착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필요한 경우 시술 및 수술 등을 통해 뇌경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작은 변화가 뇌 건강에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포스트 중 발췌. 이상으로 건강백서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박미통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 35,000대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35,000대를 보급한다. 박미통위는 5월 26일부터 시각, 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시각, 청각 장애인, 저소득층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시각, 청각 장애인은 일부 비용 10만 원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온라인 접수는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그 외 시각, 청각 장애인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현장 접수보다 일주일 먼저 시작하고 접수 기간도 1주 늘려 4주간 운영한다. 방송 접근권은
장애인이 재난, 생활 정보와 문화 콘텐츠를 차별 없이 이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꼽힌다. 올해 보급되는 맞춤형 TV는 44명 고화질 풀 HD 스마트 TV다. 음성 안내, 폐쇄 자막, 수어 화면 분리, 수어 방송 화면 비율 확대 등 시청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기능을 갖춘 방송 수신기 보급으로 시작됐다. 2013년부터는 현재 TV 형태의 통합 수신기로 발전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TV 보급 사업 대표 전화와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영상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뉴스1 2026 5월 26일 기사 중 발췌. 이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마치겠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리빙 포인트. 하나, 건전지 수명 확인하려면 건전지에 볼록 튀어나온 플러스 양극 부분으로 스마트폰 키패드를 터치해보자. 키패드가 눌려 입력이 잘 되면 건전지 수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둘, 커피 얼룩 지울 땐 소금. 옷에 커피를 흘렸을 때 소금을 써보자. 얼룩진 부분에 소금을 뿌리고 문지른 뒤 흐르는 물에 씻어내면 된다. 빨리 할수록 효과가 있다. 셋, 손가락에 반창고 붙일 땐 반창고 양쪽 날개를 가로로 자른 후 위아래로 교차해 붙여보자. 손마디에 잘 고정돼 쉽게 들뜨지 않는다. 넷, 캡 모자 세척법. 지퍼백에 샴푸를 푼 물과 모자를 넣고 흔든 뒤 10분 정도 불려보자. 맑은 물로 헹구고 나면 모양 변형 없이 깔끔하게 세척된다. 다섯, 쓰레기통 초파리엔 소주. 먹다 남은 소주를 물에 섞어 쓰레기통 안쪽에 분무기로 뿌려보자. 초파리를 쫓고 악취도 잡을 수 있다. 여섯, 맛있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 덜 익은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일 때 케첩을 한 스푼 넣어보자. 케첩의 글루타민산 성분이 감칠맛을 더해준다. 7. 프라이팬 비린내엔 레몬. 생선 요리 후 프라이팬에 비린내가 배었다면 물과 레몬 조각을 하나 넣어 끓여보자. 레몬의 산 성분이 비린내를 잡아준다. 8. 수육 잡내 제거엔 대파 뿌리. 대파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수육을 삶을 때 넣어보자. 뿌리의 황 성분이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준다. 9. 시든 꽃 되살리는 법. 시들려 하는 꽃은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자른 뒤 뜨거운 물에 10초쯤 넣었다가 꺼내보자. 수관이 넓어져 물을 잘 흡수하게 돼 꽃이 다시 싱싱하게 살아난다. 10. 녹슨 가위에는 토마토 케첩. 녹슨 가위날에 토마토 케첩을 바른 후 수세미로 닦아내보자. 토마토 속 라이코펜 성분이 녹을 분해해준다. 조선일보 리빙 포인트 중 발췌. 이상으로 알면 도움되는 리빙 포인트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등대 6월호 파트 1 모두 들으셨습니다.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석현입니다.
경기등대 2026년 6월호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성년 후견인이 지정된 치매 부모를 자녀가 학대한 경우 존속학대죄가 성립할까요? 치매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김 씨는 최근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성년 후견인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고 후견인이 병원 관련 업무와 재산 관리 등을 대신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어머니는 이미 법원이 지정한 성년 후견인이 있으니 나는 어머니의 부양 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존속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김 씨의 주장처럼 부모에게 성년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으면 자녀는 부양 의무가 면제되어 존속학대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성년 후견인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부양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의무는 여전히 자녀인 김 씨에게 있기 때문에 김 씨는 존속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성년 후견인이 따로 있으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자가 아니며 어머니를 돌볼 부양 의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부양 의무가 없으니 존속학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성년 후견인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부양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의무는 여전히 자녀인 김 씨에게 있기 때문에 김 씨는 존속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성년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가 여전히 부양 의무를 부담하여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도 12963 판결 1. 민법 제974조 제1호 및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 존속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 의무의 대상인 직계 존속은 직계 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 존속에 대한 성년 후견이 개시되어 부양 의무를 지는 직계 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 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3. 이에 따라 원심은 피해자에게 성년 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 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성년 후견인은 재산 및 법률 행위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성년 후견인이 있더라도 김 씨는 자녀로서 여전히 어머니를 부양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결국 어머니를 학대한 김 씨는 존속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년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부양 의무와 보호자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가족 간 보호 의무와 후견 제도는 별개의 영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년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돌보는 위치에 있다면 존속학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 가족 내 돌봄 과정에서의 분쟁이나 형사 책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중 발췌. 이상으로 솔로몬의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알듯 말듯 우리말 바루기. 그닥은 바르지 못한 표현. 얼마 전 소개팅을 한 친구에게 어땠느냐고 물어보니 그닥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닥이라는 한마디로 축약한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이 같은 세상에서는 속도가 점점 더 중요해져서인지 우리말에도 축약해 쓰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정도로는 또는 그렇게까지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은 사람이 이처럼 그닥 이라고 쓰곤 한다.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 잘못된 표현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닥이 당연히 표준어이며 그다지의 준말이라고 알고 있는 이가 다수다. 그러나 그닥은 줄여쓰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단어로 표준어가 아니다. 그다지라고 고쳤어야 바른 표현이 된다. 그닥을 그다지의 평안도 방언인 그닥지의 준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터넷이 생겨난 뒤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통신 언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문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뿐 아니라 언론 매체들도 그닥을 별 고민 없이 쓰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제조업계 체감은 그닥.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는 그닥. 최고가 경신에도 투자 열기 그닥 등 기사의 제목으로 그닥을 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축약해 쓰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어떤 말이 틀리고 맞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언론 매체에서는 바른 말을 쓰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 우리말 바루기 중 발췌. 이상으로 우리말 바루기를 마치겠습니다. 쏙쏙 상식백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건강을 나쁘게 만들까?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더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대체 뭘까요?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생기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입니다. 여기서 주제에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런 감정적 요인이 어떻게 건강을 해친다는 걸까요? 먼저 염증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인데 원인과 진행 양상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감염성 급성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몸이 빠르게 일으키는 방어 반응이고, 비감염성 급성 염증은 외부 병원체가 없더라도 손상이나 출혈처럼 원래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 반응이 오래 이어지면서 회복 과정 없이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상태를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제에 답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만성 염증과 연결되는 경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와 내분비계, 면역계가 동시에 반응하는 전신 생리 현상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보면 급성 스트레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급성 스트레스일 때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것은 교감신경계로 위기 상황에서 몸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신경계를 통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이 분비되면 각성 수준이 올라가는데, 이에 따라 심박수와 혈압이 빠르게 상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즉시 싸우거나 도망칠 정신력과 체력이 생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계와 함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도 활성화되어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코르티솔은 강력한 항염증 호르몬으로 단기적으로 면역세포의 과도한 반응을 눌러 조직 손상을 막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세포가 코르티솔에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이 오래 지속되는데, 이때 증가하는 물질이 인터루킨6, 종양괴사인자 알파같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입니다. 사이토카인은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체에 대응하는 면역세포들이 주고받는 신호물질입니다.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면역계는 정상 상태일 때도 위험 신호로 잘못 인식하고 병원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혈관 내피세포, 간, 지방조직, 심지어 뇌까지 광범위하게 염증 신호가 퍼지고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여 필요한 에너지를 즉시 확보하게 합니다. 동시에 코르티솔이 지방 조직을 자극해 저장된 지방을 유리지방산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나오게 하는데, 문제는 유리지방산이 인슐린 수용체에 끼어들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아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결국 당뇨병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지방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건강에 안 좋은 이유입니다. 피하기 어려워도 지속되면 건강을 해치므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물궁이, 잡학 시리즈 중 발췌. 이상으로 쏙쏙 상식백과를 마치겠습니다. 알짜배기 경제 팁.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정부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전 우대 지원 지역과 특별 지원 지역 기준부터 사전 알림 신청 방법까지 알아두면 좋은 Q&A와 유의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대 지원 지역과 특별 지원 지역은 어디인가요? 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균형 발전 하위 지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 지원 지역으로 구분했으며, 그 외 나머지 49개 시군은 우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인구 감소 지역: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군위, 남구, 서구, 인천, 강화, 옹진, 경기, 가평, 연천, 강원, 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양구, 화천, 충북, 옥천, 제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예산, 태안, 부여, 서천, 청양, 전북, 김제, 남원, 정읍,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남, 담양, 영광, 영암, 진도, 화순,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함평, 해남, 경북, 고령, 문경, 성주, 안동, 영주, 영천, 울릉, 울진,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경남, 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 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나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 요청 시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일 이틀 전부터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전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사용 가능 지역까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놓치는 지원 없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블로그 중 발췌. 이상으로 알짜배기 경제 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소방서 소방안전 강사 신우철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 무더위 속에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온열 질환 예방 수칙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는 열사병과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수칙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전해질도 함께 빠지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처럼 염분이 포함된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커피나 콜라처럼 카페인이나 탄산이 있는 음료는 수분 배출을 촉진하므로 되도록 자제하세요. 두 번째, 적절한 휴식과 그늘 이용입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30분에서 60분마다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에서 쉬며 체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햇볕 아래 오래 있으면 체온이 올라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규칙적인 휴식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가벼운 옷차림과 햇볕 차단입니다.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밝은색 옷을 입고 땀 배출이 잘 되도록 하세요. 또한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직사광선을 피하면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실내 온도 적정 유지입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때 너무 차가운 냉방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후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폭염이 예상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세요. 어지럼증,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상은 온열 질환 초기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시원한 그늘에서 즉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하세요. 젖은 수건이나 얼음팩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안내해드린 6가지 수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 자주, 휴식 자주, 그늘 자주, 관찰 자주, 이 4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 일산소방서 소방안전강사 신우철이었습니다. 여름철 안전과 건강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편집 후기. 초여름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6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등대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등대 소리소식지 2026년 6월호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양혜선입니다.